제가 예전에 린드 파피루스에 관한 영상을 올리면서 고대 이집트 수학에 관해서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근데 조회수를 보니까 아주 형편없습니다. 제가 이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면 굉장히 흥미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그런 것 같네요. 그래도 뭐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거는요, 베를린 파피루스 6619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파피루스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웬만하면 실물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아쉽게도 실물 사진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책에 있는 사파를 가지고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구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에 가셔서 베를린 6619라고 치시면 이제 검색 결과가 여러 개 나오죠. 여기서 이미지 검색으로 가시면 이렇게 그림이 뜹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언제 어디서 발견됐는지 이런 파피루스에 관한 뒷얘기는 각자 알아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로 본문 해석으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오늘 살펴볼 파피루스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첫 문장이 있는데 이 첫 문장은 손상이 많이 돼서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고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앞에 있는 아하, 이거는 이집트에서 방정식에서 미지수를 뜻할 때 쓰는 단어라고 했었죠. 아하 문제라고 해서 린드 파피루스를 다룰 때 자주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단어는 키, 영어로는 another, 그래서 또 다른이라는 의미의 단어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하라고 있는데 이거는 사각형을 의미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어떤 미지의 사각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미지의 사각형이 하나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각형이 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 단어는 알다라는 뜻이죠. 앞에 D, 주다라는 단어가 붙어서 사역동사가 됩니다. 너는 내가 알게 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1의 사각형을 상수라고 하고 또 1에 대해서는 2분의 1, 4분의 1이라고 하면 이라고 써 있는데 제일 앞에 이거는 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단어 아까 봤던 하하고 좀 다른 상형 문자를 썼죠. 이것도 사각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나라는 뜻이죠. 그리고 뒤에 이 단어, 이거는 원래 영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수학에서 영원이라는 건 결국 상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각형 하나를 1이라는 상수로 봐라,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치사였죠. 누구누구와 함께, 영어의 with,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각형에 대해서는 2분의 1, 4분의 1이라고 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대식으로 다시 문제를 재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두 개의 정사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는 1대 4분의 3이고 넓이의 합은 100이다. 두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각각 구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앞에서 2분의 1, 4분의 1은 4분의 3을 이집트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넓이 합이 100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근데 뒤에 풀이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 이런 항목이 들어가게 된 거고요. 아마 손상된 부분 어딘가에 이런 넓이의 합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으로 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풀이가 시작됩니다. 다른 것이 1이면 2분의 1, 4분의 1에 해당하는 미지의 양은 2분의 1, 4분의 1이 된다. 그것을 계산하면 이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정사각형 한 변을 1이라고 가정하면 다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1, 4분의 1, 즉 4분의 3이 된다는 이야기죠. 뭐 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양을 1, 다른 하나를 2분의 1, 4분의 1이라고 하고 너는 그것을 계산하면, 그리고 그 뒤에는 손상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도형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변을 1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 다른 한 변을 2분의 1, 4분의 1, 즉 4분의 3이라고 이렇게 보겠다는 이야기죠. 이 다음 문장을 보면 갑자기 1과 2분의 1, 4분의 1, 16분의 1이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4분의 1은 잘못 써진 거고요. 파피루스를 기록한 서기가 실수로 이 4분의 1을 집어넣습니다. 실제로는 없어야 되는 문자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쯤에 보면 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제곱근을 구하면 1과 4분의 1 된다, 그런 의미인데 이걸 다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먼저 1을 제곱하면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2분의 1, 4분의 1을 제곱하면 16분의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넓이가 16분의 25가 나오고요. 이거는 이집트식으로 표시하면 1과 2분의 1, 1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4분의 1이 잘못 써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16분의 25, 즉 1과 2분의 1, 16분의 1의 제곱근을 구하면 1과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장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10을 찾기 위해서 4분의 1을 계산하면 크기는 8이 된다 라는 문장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펜, 이거는 이 같은 어떤 지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겜은 원래는 찾다라는 동사인데 이건 나눗셈을 의미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린드 파피루스에서 자주 등장했었던 단어죠. 그래서 10을 찾기 위해서 1과 4분의 1을 계산해라
라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에 10 나누기 1과 4분의 1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 나누기 1과 4분의 1을 하면 8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8 앞에 있는 아라는 단어는 크다라는 형용사였죠. 이건 크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 앞문장에서 두 넓이의 합은 10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6분의 25를 이렇게 100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구했던 1과 4분의 1은 10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변이 10인 정사각형은 넓이가 100이죠. 자, 이렇게 1과 4분의 1짜리 변이 10이 됐으니까 비례식을 이용해서 1과 4분의 1 대 10은 1 대 x. 그래서 x는 8이 나오죠. 그래서 이 변의 길이는 8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의미하는 내용은 이렇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손상이 돼서 잘 안 보이는 문장을 보면 일단 제일 앞에 8이라는 숫자가 남아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6같이 생긴 문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앞에 2분의 1, 4분의 1이라는 내용이 아마 손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자, 우리가 여기까지 구했죠? 역시 마찬가지로 비례식을 쓰면 1이었던 한 변이 8이 됐잖아요. 그래서 1대 8은 2분의 1, 4분의 1 대 y. 그래서 y는 6이 나오겠죠? 이 마지막 문장은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이걸 잘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은 10의 제곱. 이거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그래서 이 베를린 파피루스 6619 이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나타내는 파피루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른 파피루스 조각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